jQuery 모바일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CSS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디자인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마가 좌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테마라고도 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하여간 이 테마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웹앱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jQuery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배포되고 있는 버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테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하고 B라는 두 개의 테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전 챕터를 통해서 몇 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테마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컬러라든가 버튼이라든가, 그러니까 버튼 페이지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버튼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트 블록, 이런 것들의 어떤 컬러적인 면, 다른 면도 있겠지만 컬러적인 면, 폰트적인 면,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웹앱에 이것을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더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를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된 이 테마 중에 A 부분, A 테마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부분은 B 테마를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튼을 전반적으로 B 테마를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A 테마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전 챕터를 통해서 줄곧 봐왔던 테마는 기본적으로 A 테마입니다. A 테마가 전반적으로 기본 디폴트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배경색이 회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텍스트가 검은색이라든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요것이 A 테마고 그 엘리먼트의 하부 엘리먼트는 상위 엘리먼트의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A 테마의 상속 형태로 계속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전 챕터에서 살펴본 부분은 버튼을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버튼 내에 텍스트를 흰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버튼 클래스에서 UI btn-b 이런 식으로 이미 써본 적이 있습니다. 써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는 지금 보니까 데이터 롤의 페이지, 이 전체 페이지, 브라우저가 읽는 단위 페이지에 테마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데이터 대시 테마 하고 A 또는 B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A만 쓰거나 B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를 쓰게 되면 요 페이지는 A 테마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도 자동적으로 A 테마를 상속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쓰게 되면 이 페이지는 B 테마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요. 요 밑에 보면 버튼을, 그러면 버튼의 테마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A 엘리먼트를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었죠. UI-btn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었습니다. 요 상태로 있을 경우엔 기본적으로는 A 테마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UI-btn-a라든가 UI-btn-b라든가 이렇게 하면 특정 테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해서 지금 보면 A 테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블랙 텍스트는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그레이 백그라운드, 밝은 그레이 형태의 배경을 갖는다, 페이지 컨텐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은색의 텍스트에다가 그레이 백그라운드, 이 헤더나 부터, 우리 기존에 이전 챕터에서 계속 봤던 그 형태입니다. 블랙 텍스트에다가 라이트 그레이 백그라운드 버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하이트 텍스트에다가 블루 백그라운드, 이거는 그 액티브 버튼이 선택된 상태를 이런 형태로 냈었죠.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경우는 블루 텍스트. 요 A 테마에 대한 그 기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예, 요게 기본 A 테마의 모습입니다. 예, 이 칼라나 텍스트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테마를 보면, B 테마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우리가 버튼에 한번 그 배경색을 바꿔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B 테마를 적용을 하면. 근데 요것이 배포판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CSS 파일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와 푸터의 테마를 적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바디와 바디 사이에 지금 이렇게 페이지 1하고 요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메인이 있어요. 지금 보면 헤더 부분에 데이터 대시롤 헤더하고 데이터 테마를 B로 해놨어요. 그러면 배경색이 검은색, 예, 그 다음에 텍스트는 흰색,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푸터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데이터 테마를 B로 했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해줬죠. 그러면 A 테마가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A 테마 형태로 이게 지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와 푸터는 B 테마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은 배경에다가 흰 텍스트로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더와 푸터, 이 다이로그 박스 안에 있는 헤더와 푸터의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같죠. 지금 보면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지 2로 넘어가는데, 이 페이지 2는 다이로그 박스가 뜨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이로그 박스의 헤더 데이터 테마가 B로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푸터 부분도 데이터 테마가 B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go to 페이지 2로 넘어갔을 때 다이로그 박스가 뜨는데, 이 뜬 것을 보면 헤더 부분하고 푸터 부분이, 예, 테마가 B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버튼은 이미 저희가 이전 챕터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버튼, 요건 기본 디폴트 버튼이니까 테마 A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명시적으로 테마 B를 적용을 했을 때, 예,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요 부분인데, 여기 버튼, 노멀 버튼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클래스 UI-btn 요것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 배경에다가 검은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버튼을, 예,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 보면 b테마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UI-btn-b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배경에 흰 텍스트 이렇게 보여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외와 밑에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이 부분하고 여기는 인라인이 적용이 된 거죠. 버튼에 인라인이 적용돼서 옆부분에 나란히 이렇게 버튼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의 테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도 마찬가지죠. 예, 요 부분은 디폴트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테마 B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배경색의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지금 이 모양새, 이 돋보기 모양이 흰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UI-btn-b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테마 B 이렇게 하면, 이 팝업을 명시하는 것은 여기 데이터 롤, 예, 데이터 롤에서 팝업이라는 속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팝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도 지금 보면 버튼이 B 테마가 적용이 됐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보면 클래스에서
UI-btn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뜰 건데 요 부분이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 테마하고 B로 적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은 배경에 흰 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안에는 뭐 여기 보니까 UI-btn-A 버튼은 또 다시 A 테마를 적용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이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부분을 보세요. 버튼 부분을 보니까 이 테마, 이 페이지 팝업 전체는 B 테마가 적용이 됐는데 이 테마 팝업에서 이 버튼 부분은 A 테마가 적용이 돼서 배경이 갈색에다가 그 텍스트 이 아이콘 모양은 흰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 A, B에 대해서 전체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헤더와 부터 안에서의 버튼에 대해서 테마를 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헤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더가 이렇게 돼, 요 부분 요렇게 요 데이터 대시 롤 헤더 이렇게 요 부분만 나와 있고 추가로 없으면 테마 A가 적용이 된 거죠. 테마 A가 적용이 됐는데 요 안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버튼이죠. 홈 버튼인데 홈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 UI-btn-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은 테마 B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서치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뭐 테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겠죠. 부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A 테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B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는 전체는 헤더 부분에 A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홈 버튼은 B 테마. 그 다음에 부터 부분도 전체는 A인데 앞부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B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바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기 보면 그 내비게이션 바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버튼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근데 내비게이션 바의 자체는 이 지금 바깥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푸터 부분에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근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B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위 부분에 B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는데 여기 안에 버튼들 보면 홈 버튼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A 테마, 그 다음에 여기 서치 버튼이 지금 A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그 푸터 전체적으로는 B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그 푸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는 B 테마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버튼은 A 테마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A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판넬 부분은 클릭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버튼은 지금 B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했는데 이 판넬 부분이 B 테마가 적용이 되어서 검은 배경에 흰 텍스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판넬 여기 보면 이 부분이 판넬이죠. 여기 판넬인데 데이터 롤이 판넬인데 데이터 대시 테마가 B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배경에 흰 텍스트. 컬럽서블 버튼과 컨텐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컬럽서블은 이게 접혔다가 펴졌다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데이터 롤 컬럽서블하고 테마가 B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럽서블 안에 보면 그 선언 부분이 있고 설명 부분이 있고 그러죠. 여기 데이터 컨텐트 테마도 B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다 검은 배경에 흰 텍스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록에 테마를 적용하는 거. 여기 보니까 UL 목록에
데이터 테마가 B 테마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그 항목에서 세 번째 항목은 테마가 A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지금 보면 이 순서가 있는 목록에서 세 번째 지금 보면 A 테마가 적용이 됐죠. 목록 자체는 B 테마인데 요거 같은 경우 순서가 없는 목록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럼 A 테마가 적용이 돼야 되죠. A 테마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명시적으로. 근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B 테마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검은색에다가 텍스트는 흰색. 예. 요렇게 할 수가 있다. 스피릿 버튼. 이 버튼의 오른쪽 부분에 이게 세로로 갈라져서 구분되는 부분들 있죠. 예, 거기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데이터 스피릿 테마 B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 여기 이쪽에 지금 나와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스피릿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데이터 스피릿 테마 B 해서 검은 배경에 요 흰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히는 리스트, 접히는 목록이 있는데요. 접히는 목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예. 목록이 있는데 그 바깥의 부분에다가 div로 해서 이 목록을 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A 목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B 테마가 적용이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앞 부분은 A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위에 거죠. A 테마죠. A 테마 같은 경우에 B 테마가 적용이 됐죠. 안에도 컨텐트 테마도 B 테마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어봤을 때도 B 테마가 적용이 된 거고,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테마 자체는 B인데 요 데이터 컨텐트 테마 열리는 접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는 A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여기는 A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폼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마를 적용하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 B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셀렉트네요. 셀렉트인데 테마가 B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를 지금 폼 태그 내에 있는 여러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B 테마가 적용이 됐고, A 테마, B 테마,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히는 폼,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지금 안에 보낸 필드셋을 이용을 해서 지금 컨텐트 테마, 데이터 컨텐트 테마는 B는 안까지, 이거는 데이터 테마 B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그럼 여기 블루 같은 경우는 왜 지금 A 테마가 적용이 된 것 같죠? 블루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뭐 특별한 명시되어 있는 게 없네요. 이 폼 자체가 A 테마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인풋 체크박스 그린 여기 돼 있네요. 데이터 테마 A. 그래서 요 인풋에 대해서 A 테마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테마 A와 B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A 테마와 B 테마를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볼 수는 없느냐.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jQuery 모바일에서는 여러분들 모바일 페이지 내에 새로운 테마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SS 하이를 알고 있죠. 그러면 CSS에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 테마를 반영을 할 때 클래스를 추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 컬러와 글자 색이 바뀌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라는 테마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F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F인데 바에 대한 테마, 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바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서는 A 테마와 B 테마가 디폴트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C 테마, 뭐 D 테마 이렇게 해서 C에서 Z까지 쭉 이렇게 테마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외에 헤더 부분에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를 했더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헤더 부분에 데이터 테마 F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더 부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더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배경이 옐로우, 그 다음에 컬러가 레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jQuery 모바일에서 보면 그 홈페이지에 가서 jQuery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테마 롤러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 jQuery 모바일 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테마 롤러하고 글로벌 A, B, C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뭐 충분히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웹에서 한 서너 개 정도만 잘 조정을 해서 쓰면 되겠죠. 이 스와치라 그러는데, 글로벌과 스와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A 테마, B 테마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A 테마, 스와치 A라 그러는데, A에 대해서 그 페이지를 요즘 A죠. 여기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조율을 할 수가, 여기는 이제 세밀하게 조율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율한 거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컬러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바뀌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여기 헤더가 있고 요 밑에 부터가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헤더 부분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 텍스트 컬러가 검은색에 가까운데, 이 부분을 푸른 뭐 이런 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리스트 헤더도 바뀌죠. 그 다음에 배경을 바꿔볼까요? 배경이 지금 회색인데, 이 부분을 뭐 노란색 부분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서 조정을 해주고, 요런 항목에 대해서 바디, 링크, 버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꿔주고, 그것을 여기서 미리 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내 웹앱에는 뭐 좀 다양한 테마를 써야 된다든가, 뭐 선택의 폭이 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본으로는 A, B, C 테마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더 스와치를 늘릴 수가 있어요. D, 뭐 E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릴 수가 있죠. 이렇게 늘려서 여러분만의 테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웹앱 전체에 반영이 되는 이 폰트라든가 뭐 코너 상태라든가 뭐 아이콘이라든가 그림자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스와치와 상관없이 스와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의 웹앱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하면 이 웹앱이 적용된 CSS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그 사이트 웹앱을 꾸며주는, 다양하게 꾸며주는 그 테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스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 jQuery 모바일 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 테마, B 테마, 요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만들고자 하는
웹 버튼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에 적용할 수가 있고,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고, 뭐 다이얼로그 박스에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만의 테마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테마를 만드는 툴을 그거에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